혹시 검찰이 이제 눈치채고 권력이 점점점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해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상황을 민심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 좀 과합니까? 예, 검찰이 이제 자구책을 보통 한다고 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맹종한 듯 하다가도 정권 말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맹종하던 정권 내부 비리를 막 해더라. 근데 저는 지금 검찰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상가집에서 그 이재명 수사하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자기 특검 생기면 특검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검사들 지금 집단은 정권이 이재명으로 넘어가면 검찰 해체된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원팀이 돼갖고 어떻게든 야당의 공세도 막고 또 용산을 지켜내는 그 역할에 충실할 거라는 그냥 생각은 들어요. 네. 그 안에 독자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휘선상은 다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해가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을 해내고 공표를 한다? 저는 이건 기대를 못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명태균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환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범죄 사실 의혹들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구속영장은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건 뭐 민심 수습책으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안에 가둬놔야, 물론 밖에 다른 지인이 뭘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가둬놓고 인신을 구속하고 말고는 뭐 천양지차인데 네. 구속은 하리라고 보는데요. 구속은 한다. 그러면 명태균 대표가 그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녹취를 공개하고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딜을 하겠죠. 딜이 실패했습니다. 지금 딜이 되지 않고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안전가옥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안전가옥. 검찰이 구속영장을 하는 게 더 안전가옥이다. 본인에게도. 왜냐하면 김성태 보십시오. 예. 김성태가 들어가서 진술을 바꾸면서 검찰이 여러 가지의 도움들을 줬고 중간에 형량들을 다 낮추고 소위 필요한 수사들을 하지 않고 죄를 묻지도 않을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저는 그 정도의 직접적이진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저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지금 정권과 맞서서 싸우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증거를 모두 깐다? 그 증거에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증거만 있겠습니까? 자기도 다 공모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공개하겠다? 그런 사람이 뭐 불질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매우 좀 비겁하고 거의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의 과정을 보면서 전 그렇다면 오히려 직접 나오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여준 그 센 척은 오히려 아주 과장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 수사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꼭 유지하려던 게 뭐 그리 대단해 하고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줄줄 부는 일이 생기거든요. 뭐 다행히 저는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 없기 때문에 큰 해를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센 인간이 아닐 수는 있어요. 머리도 좋고 자기 태도 연출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구속된 상태로 비교적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 틀을 맞춰주고 수위 조정한 상태, 즉 지금의 용산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서로 조율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가 의지도 없었겠지만 자수해서 광명 찾을 기회는 이미 잃은 것 같아요. 시기가. 잃었다. 예. 만약에 초반에 강혜경 씨가 이렇게 진술하고 그때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자수하고 막 이랬으면 국민적 여론이 그를 그래도 좀 보호해줬을 텐데 이미 많은 기회를 잃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데 네.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요건을 필요로 해요. 범죄 사실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시민적 상식으로 보면 이미 명태균 씨 혹은 뭐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건 간에 이미 진상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적 상식과 인식은 되게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광명을 찾겠죠. 저는 그거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 자수하세요.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모지게 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행
법률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본인이 반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을 했다는 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꺾은 거니까 전 지금이라도 만약 이걸 명태균 씨가 보고 있다면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대통령 내외에게 충성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인간에 들어서 대한 신뢰가 너무 높은. 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명태균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검찰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두 번째 거짓말하고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저번 대선 경선 때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랬더니 무슨 2번이야. 3번, 4번, 5번이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진석 한 얘기가 2번밖에 안 만났고 매몰차게 끊었다고 얘기했는데 5월 취임식 전날 통화한 내용이 지금 까졌죠.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5월 9일 이후에 통화했다는 얘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목소리만 안 나왔지. 예를 들면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가 6월 달에, 2010년 6월 달에 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오는 비선 여의도 연구원 만드는 문제 관련해서도 그 녹취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6월에 녹음했다는데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그럼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아크로비스타라도 한 채 받아요. 그럼 한 50억 하죠. 그러면 내가 뭐 깜빵에 가서 한 10년 살다 와도 50억이라도 남지만 내가 이걸 자수해서 광명 찾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그냥 깜빵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입장이 되면은 절대 자수할 가능성은 난 낮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딜을 해가지고 뭐라도 받고 이 사람들의 죄를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저도 생각이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호소라는 거예요. 호소.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작은 장사꾼 같지는 않고. 지금 조그만 돈이 일 없어서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못 하는데 네. 작은 장사꾼이죠. 돈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뒤에서지만 대통령 이렇게 여러 사람 해서 정권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자부심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이 굉장히 잘못됐다, 국정을 잘못됐다는 인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발언에서도 네. 윤석열 정부 하에 국정이 이렇게 흐트러졌다 하는 거. 그리고 소소한 얘기 하나만 보탤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윤석열 그 폭로된 녹취록을 갖고 자꾸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상식으로서도 아무 문제 그러니까 뭐뭐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정진석 씨가 이렇게 그 친일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뭐요? 왜 그거 안 떠오르세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거다, 다케시마다라고 주장할 때 항상 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무슨적으로도 문제 완전히 일치하는 대꾸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일본을 좋아하면 친일적이면 뭘 설명할 때도 저렇게 하나 해갖고 아주 기분이 아주 불쾌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진석 그 비서장 말 듣지 마세요. 왜냐면 이 사람 2016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 원내대표였었거든요. 원내대표였죠. 그때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도 없다. 막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 비서실장 가서 앉아 있으니까는 뭐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냥 잘했다고 투닥거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일본식 대꾸를 쓰는데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댓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명태균과 용산이 어느 정도 딜을 하고 있느냐, 검찰에서는 봐주기 수사할 거냐, 아니면 구속으로 시킬 거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이런 의견 주셨네요. 김미솔님은 정계환님은 열정은 있으신데 좀 틀리심,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취재한 내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용산과 명태균은 딜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더 이상 용산이 명태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것을 던져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여건도 없습니다. 네.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명태균이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야 하는데 홀로 살 길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 제보가 당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실 수도 있지만 명태균은 어느 누구로부터 본인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게 작전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검찰의 수법이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하늘 아래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용산은 손을 건네지를 않아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 아주 끌고 어느 시점에 용산에서 탁 이거 예. 이게 작전이죠 보통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작전이 나올지 또 그런 작전 없이 오히려 폭로전으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딜을 원하는 쪽은 명태균이었고 딜을 해줄 의사가 없는 쪽은 용산이었다. 없는 그러면 것처럼 의지가 없는 것이냐 실제로 할 수가 없느냐 그 의지가 없느냐 할 수가 없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딜이 깨졌고 명태균은 홀로 서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네. 선임을 하루 만에 했습니다. 급히 했고요. 네. 수사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고민하는 것은 자 그러면 까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들어가서 김갑수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새로운 카드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다릴 것이냐. 그런데요. 잠깐 언급했듯이 거기에 수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 자료가 네. 명태균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영선조차도 그 조사 과정에서 명태균의 책임은 책임대로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명태균이 법리적으로 그 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딜을 합니까? 자, 돈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2억 4천 수거할 때 본인이 지시했어요. 그것은 2명, 3명 거기다가 자료,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자, 안동에 있는 뭐 언론사로부터 2억 받아왔던 거 누구 지시로 갔는지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홍 시장의 최측근으로부터 1억을 빌렸는데 5천만 원 갖고 못 받았던 것 누가 지시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도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장소까지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렇구나. 엇갈리네. 그래서 알겠어. 집에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명태균 대표는 검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루 정도는 집으로 귀가했다가 다시 조사를 받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보면 명태균 대표가 과연 지금 출두 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용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딜에 응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기 전에는 명태균 대표가 내가 이것 가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명태균의 가치가 올라가고 딜을 해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미 어떤 녹취록인지는 모르지만 거대 야당이 이 증거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빨리 깠어야지. 명태균 씨는 너무 기회를 놓쳤어. 시기를. 민주당이 지금 느긋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데. 그쵸. 그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까라고 무슨 이게 40부작 대하 드라마라고 했습니까? 무슨 미니 시리즈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했어. 보십시오.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노체가 없다. 국민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것은 민주당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용산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믿지 마라고 급히 올렸는데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분석력이 어떤지 본인은 잘 알고 있죠. 명태균 대표가 한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어서 혹시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수사관 출신이에요. 네. 검사, 네.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휘하에 중요한 존재들이 다 검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제 경험을 두고 얘기를 하겠는데 굿캅 배드캅은 그냥 전설적인 얘기 아니라 일상이에요. 제가 동대문 경찰서에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되게 이제 있을 때인데 저녁 때 8시쯤에 반 죽도록 때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맞으면 파란색에서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때려요. 그럼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 정말 인간적인 형사가 새벽 3시쯤에 정말 부드럽게 옵니다. 주로 여자 얘기해요. 여친 있냐고 고민 있냐고. 하여간 아침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생기는 그 심리적 의존이란 말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끝끝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이게 전략이란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고립무원의 공황 상태가 되도록 계속 모으는 게 수사의 기법이라서 용산이 쉽사리 딜을 하거나 손을 건네거나 하지 않는 것도 기법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단히 몰려있을 때
내 손아귀에 넣어서 나에게 편리한 유용한 도구로서 쓰이게끔 용산은 지금 몰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네. 현재 그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